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임동성입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위원은 물론이고요.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락가락 좀 장세들이 요즘 들어서 힘듭니다. 수급적인 면도 좋다 나쁘다 이런 평을 하기가 좀 힘들고요. 굳이 그렇게 나쁜 악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워낙 계속 있었던 것들이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익 내기도 좀 힘들고 갖고 있는 종목들이 슬금슬금 손실나는 분들이 좀 많은 힘겨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거 보면 이런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수 때는 또 1900선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앞으로는 좀 더 전망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볕이 드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기대가 좀 많이 큰 그런 전망입니다. 예. 자, 저희들과 함께 오늘 또 하루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헌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에 사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 준비하고 있고요. 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 투자 비법을 대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요. 함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그럼 강정헌 전문가를 먼저 화상 연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전일장 또 뉴욕장 어땠습니까? 네, 저희 국내 시장 코스피는 7.6포인트 하락한 1925.59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따뜻한 상승도 했습니다만 일단 약폭권에서 오르내리 하면서 역시 미국과 유럽, 세계 경기 둔화되는 우려가 투자 심리가 좀 나빠진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부터 미국과 한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전망, 역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도 하락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1697억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도 1390억, 개인만 435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이제 3일간 연속 활자를 좀 이어갔고요. 기관과 개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역시 지수 하락을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가 2.3% 정도 급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이 3인방이 좀 1%에서 3% 이상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신한지주, SK 이노베이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0.3% 오르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와 KB금융도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NHN이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가 어제 큰 폭의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이 코스닥이 전고점 544포인트에 거의 입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역시 이 과열 열풍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수신권의 매도세가 좀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이 좀 큰 폭의 10.5포인트 하락한 529.33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J ENM이라든가 SGM, 유메이드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SK컴주와 메가스터디도 1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 포털 업종인 다음이라든가 CJ 오쇼핑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을 보였고 특히 종목으로는 네오에이지 인터넷과 합병을 발표한 네오에이지 게임즈가 상한가로 지키겠다는 부분 역시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은 코스피에서 한국타이어, 현대그린푸드, 현대모비스, OCI, 삼성전기를 수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선 네오에이지 게임즈, 네오에이지 인터넷, 오스텐 임플란트, 컴투스, YG 엔터테인먼트를 수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NHN, 한국전력, SK텔레콤, 동부화재를 수매했고요. 코스닥에선 파트론, 다음, GS홈쇼핑, 메리톡스, 플랜트렌을 수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미국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포인트 상승하면서 13,424.03%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8%와 0.66% 상승하면서 어제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좀 예상 밖으로 선전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일단 예상을 웃도는 기업 실적이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번호는 시티그룹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5%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9월 소액 판매가 1.1% 상승하면서 예상치 0.8%를 상회한 그런 모습을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지난 8월 이후에 역시 최고 수준의 어떤 그 모습을 기록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10월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 마이너스 4보다는 낮은 마이너스 6.16을 기록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마이너스 10.4보다는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도 시장이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다고 좀 정리하겠고요. 유가는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 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 수요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되면서 보합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11월 인도분 WTI 원유 가격은 1센트 하락한 91.85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20달러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오름세를 보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로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20달러 하락한 1737.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ISC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립니다. 네, ISC 어제 시가 11,150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3% 이상 도달을 했고요. 11,550원까지 상승했는데 어제 종가가 11,200원 끝났습니다. 이 ISC는 이 코스닥 IT 업종이지만 어제 시장 급락에도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을 때 올해 반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 상황 수혜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반도체 업종 평균 PER 10배를 적용하더라도 올해 적정 밸류에이션 한 18,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안 빠졌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제가 어제 손절가를 좀 10,000원까지 아주 넓게 봤습니다. 우리 단기 공략주뿐만 아니라 그만큼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가 좀 10,000원까지 여유를 드린 거고요. 3% 이상뿐만 아니라 오늘 만약에 적용 받더라도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이 종목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를 가능한 종목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을 또 발굴을 하셨는지요?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다나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나와는 2000년도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이런 IT 제품 가격 비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 회사고요.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이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제휴 쇼핑 부분이 한 34%, 광고 사업 부분이 31%, 기타 부분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신문 사업을 영위하는 미디어 이슬 연결 대상 조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안정적인 실적과 우량한 재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 사업의 그런 성장세가 보이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119억을 기록했습니다. 경선 개입이라든가 광고 선전비 이런 그 판관 비율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습니다만 이 순이익이 비영업 손익의 상승으로 인해서 4% 이상 증가하면서 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스마트 TV에서 온라인 가격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고 이런 활발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지난 5년간 영업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과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좀 18%로 좀 급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올해 반기 실적이 좀 흐르는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도 10% 미만이고 이율도 1000%가 넘는 아주 우려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동종 업종 대비 적극성 매트를 주시는데 다나와가 상승하면서 공모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이후 29,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지나치게 좀 급락한 상황을 보였습니다만 인터넷 업종 평균 PER이 20배 수준으로 가정됐을 때 충분히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을 하반기에 달성하더라도 현주가 올해 EPS가 924원이고 현주가 PER 9배 미만입니다. 주요 지주 지분이 70%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다나와는 저평가 매트가 맞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시가공약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물건 구입을 하기 전에 상당히 이 다나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투자 종목으로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니까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자세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역시 목표가 3% 이상을 제시해드렸고요. 시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저평가니까 거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나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강정헌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장이 막 조금 전에 열렸죠. 오늘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던 거래소가 오늘은 16포인트가 오르면서 0.86% 상승한 1942.11로 장을 열었고요. 코스닥은 1.87포인트, 0.35% 상승한 531.20으로 장이 열렸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2%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한 채 열렸습니다.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자, 오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출발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거래소부터 하창봉 팀장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진정되고 상승세로 전환을 한 것인지 그런 궁금증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장이 좀 빨간색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한 10포인트 이상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저께 조금 쉬었습니다만 오늘 1.7% 상승하면서 장이 약간 견인한다 볼 수 있습니다. 132만 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좀 낙폭이 컸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0.1% 정도 상승하면서 66,700원 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30만 원을 좀 회복하면서 1.35% 상승하는 모습이고 신한지주라든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도 한 1% 이상의 상승세 조금 돋보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37% 상승하면서 22,900원까지 좀 바짝 올라오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주라든지 음식료, 통신업종, 대표적인 방어주가 강세였고 어제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 IT라든지 자동차, 건설 부분에서의 상승세가 조금 돋보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가장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음식료 업종 잠깐 살펴드리면 역시나 음식료 업종 오늘도 실제 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상승률을 조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리온이 104만 5천 원 정도 보이면서 1.36% 상승을 하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28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1.8%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대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5%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음식료 관련 업종들이 기존의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보다도 오히려 실적 주도하는 것과 어떤 매수의 쏠림 현상이 오늘까지 좀 지속되지 않나 그렇게 살펴드리겠고요. 업종 기수 잠깐 살펴드리면 역시나 오늘 조금 그래도 강한 업종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전기전자 업종이 1.5% 가장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1.5% 정도 상승하면서 장의 반등에 조금 기인한 모습이고요.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1.5%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돋보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0.9%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하락한 업종을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의료 정밀 업종, 제가 보니까 종목은 체크 안 해봤습니다만 의료 정밀 업종은 뭐 빠질 종목은 2개 있죠. DI 아니면 미래산업인데 이쪽이 조금 약하지 않나 보였고요. 어제 조금 선방했던 통신업종 같은 경우가 0.3% 정도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빠졌던 자동차라든지 IT 쪽에서의 반등세가 조금 주목되지 않나 보겠고요. 지수 잠깐 같이 살펴드리면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전일 대비해서 한 0.7% 상승한 1939.51포인트 정도에 출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 시장의 특징이 한 10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온다는 겁니다. 차트에서 일본 기준으로 음봉이 나오는 거는 갭 상승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중간 후약으로 약간 차익 매물에 밀린다는 것이고요. 오늘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합주가지수 포인트는 61선, 단순하게 61선에 대한 포인트 생각보다도 한 1935포인트, 4일 전 급락전 중심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1935포인트 지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드리면 역시나 장 초반입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85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한 2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 특히는 지금 연기금 쪽에서 99억 정도 상당히 가파르게 매수가 들어온 것이 조금 특징이 나올 수 있겠고 선물 시장에서 약간 베이시스가 지금 1.12 정도로 약하다 보니까 국가 지자체의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한 75억 정도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 기조 끝까지 좀 들어와 주는지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어저께는 한 2,0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프로그램 시장인 1,000억 정도를 받쳐줬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한 600계약 정도 매도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지금 현재 장에서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연기금의 계속적인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쪽에서는 뭐 큰 기대, 매수세로 바로 돌아섰거든요.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선물 시장에서 약간 매수를 잡아준다면 오히려 국가 지자체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를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전혀 미국 야간 시장의 어떤 급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1940포인트 선에서 약간 순조롭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쪽 상황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쪽은 홍희진 팀장이십니다. 네, 자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꽤 강력한 모습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제 급락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 초반이죠. 지금 장 개시한 지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100억 가량 좀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은 63억 정도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들은 한 96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가장 지금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는 업종 자체가 IT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투신권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83억이 그쪽에 좀 쏠려 있죠. 아무래도 지금 그 종목을 구성하는 지금 종목들을 보신다면 그동안에 급등을 했던 전자계제 관련주입니다. KG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 다나이 같은 종목들이 IT 소프트웨어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빠진다고 그냥 무작정 좀 들어가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오비지 게임즈 같은 경우도 2.2%대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요, CJ 오쇼핑, GS 홈쇼핑, 그러니까 지금 홈쇼핑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유통 관련주겠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안액 같은 경우도 뭐 2%대 상승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지금 인맥 관련주겠죠. 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관련 인맥 관련주가 급락한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다라고 여기서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지금 보시니까는요, 아무래도 뭐 IT 부품도 그렇고 의료기기 관련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터치스크린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죠.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이 둔화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당히 조금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오른다라고 덥석 지금 매수하거나 아니면 빠진다고 덥석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수급의 개선 아니면은 종목이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무턱대고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지금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후장에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종목들은 하방 경직이 좀 나와주는 구간을 좀 기다리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봐야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50전 하락한 1,109원에 거래 개장한 후에 1,107원 선까지 하락하면서 연저점을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는 나올 것은 좀 다 나왔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경기도 이제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지표들이 뭐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위험 통화가 좀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매파로 분류되는 총재가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제시하면서 상당히 좀 생각보다 높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경기 회복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아시아 통화가 유럽이라던가 미 달러화 대비 좀 강세를 보인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1,110원대 하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장 마감까지 1,110원 아래에서 마감이 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쇼커버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를 좀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110원에서의 심리적인 좀 부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떤지요?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4티 하락한 106.29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표 개선과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 수급이 좀 탄탄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상충되면서 레인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국채 선물 12,000계약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5일 2평과 20일 2평 그리고 60일 2평이 상당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레인지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이동평균선들의 박스권을 어느 쪽으로 이탈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모멘텀 공백과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로 상단 또한 부담되는 수준인데요. 각 증권사들에서는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전략까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킬 업종을 찾아보고요. HMC투자증권, 중국 무역의 개선과 중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하나대투증권은 코스닥 3년의 박스권 저항과 10년 전의 그늘, 플러스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연말 소비 눈높이를 낮추자고 보고 있고요. KTB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중국 지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고가 종목들이 다수 배출된 상황에서 그간 상승했던 업종들에 대한 차익 물량 출회로 가격상의 부담이 적은 대체주 찾기에 고민할 시기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킬 대안을 확보한 업종으로 음식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현재 세계 곡물 시장의 특징은 가격의 비탄력성, 독점, 타제품 가격 인상 전이, 투기 자본 유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6월에서 7월 곡물시장 가격 급등 여파가 4분기 중 제품 가격에 반영될 전망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제외하면 지금은 하이트진로, 크라운제과, 조비, 경농, 이지바이오 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HMC 투자증권입니다. 대내외적인 모멘텀 공백으로 10월 주식시장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과 유럽의 정책 대응은 금융시장의 추가 상승보다는 급락 위험을 제한하는 방어적 성격의 영향력이 컸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제 중국의 9월 무역 동향이 대외 경기 측면의 긍정적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 모멘텀이 긍정적인 산업에 대한 공략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석유화학 중간원료, 전자응용기기,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던 코스닥이 전일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쉬어야 할 곳에서 쉬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540선이 지난 3년간의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우상향 추세와 글로벌 증시의 조정에도 지속되는 원화 강세 분위기,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개선 지속 가능성, 대선을 앞둔 경제 민주화 이슈 부각 등을 감안한다면 박스권 상단에서 전개되는 조정 수준이 이전처럼 과도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미국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소비 증가를 견인했던 요소들이 최근에는 상반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즉 고용 부진, 유가 상승, 소비 심리 악화, 가전제품 판매 둔화 등으로 연말 소비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올해 연말 소비 성수기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 소비 모멘텀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KTB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지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시는 건데요.
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당연히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0.7%, 코스닥은 0.3%까지 0.37%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코스닥,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제약 업종, 게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을 좀 떨어뜨렸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상승세가 좀 제한적일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그 전에 만약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개별주들은 상승세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129억의 순 매수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이 부분이 좀 관심거리라고 볼 수 있겠고, 제 생각에는 이 매수세가 좀 제한적인 움직임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인텔 실적 발표가 내일 정도 좀 예상되고 있는데, 우선은 불확실성한 관점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주나 이런 점에서 약간의 실적 시점에 맞춰서 약간의 애플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기대감이 좀 떨어질 확률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중국의 경기 쪽이 바닥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관심을 해야 되는데, 화학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그 업종들이 중국의 그러한 바닥 다지기에 의한 상승 여력을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경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정도는 약간 조정이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조정할 때 매수 관점에 좀 유효한 판단은 좀 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고, 다시 봤을 때도 자금 유입 지속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때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수급 부담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좀 좋지 않을까. 하지만 당분간은 이번 주 정도는 좀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대응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해외 증시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았으니까 오늘 갭상승 후에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스권 매매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도 정확하게 제한을 잡으면서 1990포인트대 부근에서 2010포인트대 부근까지 강력하게 지금 상단을 막고 있고요. 하지만 또 우리한테 호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방 쪽에 대해서 하방 경직이 1890에서 1910포인트대를 또 강력하게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루한 박스권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개별 장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 오래간만에 시장 출발과 함께 128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최근에 매도 연일 나오고 있어. 아우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사실 한쪽으로 쏠린 부분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적금식으로 모아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가격을 맞추면서 모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전체적으로 이탈 나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폭탄이 나오다 보니까 기간 폭탄 이후에 지금 시장이 제대로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파생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들만이 해외 증시에 따라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하방 경직에 대해서 반대 크로스 쪽으로 막고 있는 상태에 대한 다시 되돌림 현상으로 지금 중간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하더라도 중소형주 쪽 어제 폭탄 나왔다고 공포하지 말고 지지역 나왔던 자리 또는 개별적 부분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되, 대형주 쪽에서는 좀 중기적인 안목으로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울타리 속에서 많이 주도주가 아닌 상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공략주는 어디를 꼽으셨습니까?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부근에서 시장이 막 출발하면서 보더라도 대형주가 마지막에 리바운딩은 오늘 단기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좀 크게 내기 좀 어려운 구조가 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생 시장의 놀이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상단을 막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 쪽으로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경량화 부분에 나올 수 있는데 대바닥권 실적 악화 부분에서 급락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상단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면 뭐 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항 박스권이 걸려 있긴 한데요.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 지지력 테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면은 5,700원에서 5,800원대 강력한 지지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손절가 5,7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손절가 반드시 5,7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보는데요. 매수 타이밍은 6,000원에서부터 5,850원 밴드 속에서 비중 10%를 잡고 대응하는데요. 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려면 6,200원의 이익 실현 타이밍 잡고요.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잡고 올라간다면 6,300원대만 안착을 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6,600원까지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요.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 시장의 중심에 쓸 수 있는 것들 가격 메리트 두각인 위치에서는 분명히 잡아갈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볼 것은 시장에서 참 그래도 이 지루한 시장에서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도깨비성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건 역시도 손절가를 분명히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들어갑니다. 3,580원을 손절가 80원에서 85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하는 부분으로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북한 철책 부분에 대한 정책 수혜 부분 또는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대선 관련돼서 정책 테마까지 붙어주고 있는데요. 유진 로봇 자체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렇게 어제 십자도지 이후에 다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니까요.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 3,740원에서 3,830원 밴드 속에서 비중 10%를 잡고요. 위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잡으신다라면 3,970원의 목표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중기적으로 해봤자 2, 3주 정도 끌고 가시는 전략이겠죠. 손절가 잡고 대응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위쪽 상단에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을 보실 게 아니라 중간 밴드 쪽인 4,135원 정도를 돌파 안착하는지를 보면서요. 그 부분에서 이익 실현 한번 잡아본다라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주 쪽에서는 승산을 좀 할 수 있는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진 로봇 코오롱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는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핍니다. 네, 역시나 또 장은 아침 초반보다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기관의 매도세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 그래도 그나마 상대 섹터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은 조금 매도세를 팔아왔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30만 원 정도에서 조금 지지할 모습이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기관 자금 중에서 지금 만약에 뭐 실적이 바탕이 되고 대형주 중에서 하나를 사라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오늘 한 132만 원 정도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삼성전자는 뭐 130만 원 전후에서는 지수 1900포인트 이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매수를 해보자는 기관의 의사가 조금 나오지 않나 보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비율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달 말 정도에 뭐 실제로 실적 발표 이제 본격 실적 발표 할 겁니다만은 그것 자체 이미 물론 시장에서는 묻어 있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LG전자는 사실 그 9월 초에 조금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거의 뭐 거래량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 기준에서 사실 LG전자 관련주들은 조금 쉬고 있지 않나 보겠고 오히려 그런 와중에 LG 디스플레이만 유독 기관의 콜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2.96% 상승하면서 27,850원 나오는데 가장 증권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LG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8분기 만에 영업이 흑자 전환하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FM 가이드 자료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 3분기에 2,690억 정도의
때 영업이익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뭐 이달 말까지 좀 이달 말 정도 제가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약간은 기관의 매수세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조금 점수를 주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3% 반등을 하는데 글쎄요 하이닉스가 최근 5거래 1연속 빠졌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시장 키워드를 뽑으라면 바로 경기 둔화였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일단 기술적 반등 성격의 어떤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하이닉스는 저희도 뭐 가끔 투자이긴 드립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잠깐 좀 매수하시고 또 조금 올라오게 되면 팔아야 되는 그런 섹터라 볼 수 있겠죠. 전기전자업종 중에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가는 섹터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섹터는 시장의 국면 따라 다릅니다. 시장에서 초강세일 때는 실적이 돌아서는 섹터에 많은 매기세가 몰립니다만은 지금같이 시장이 조금 박스권일 때는 역시나 시장의 어떤 섹터가 종목이 돌아설 수 있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급락했다가 잠깐 반등하고 또 멈춘다는 거죠. 하이닉스 조금 아쉽지만 아까 여전히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만 좀 봐야 되지 않나 보겠고요.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볼 때는 LG 이노텍 전 상당히 좋아했던 주식인데 8월 21일 날 96,200원 이후에 거의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가 보니까 옷 다 젖었겠습니다. 벌써 질근질근 빠져가지고 상당히 75,900원까지 빠졌는데 거의 뭐 LED 쪽에서 어떤 최근에 모멘텀 자체가 조금 시장에서 약간 너무 많이 소외받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노텍 최근에 하락세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까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섹터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고 있지 않구나. 실제적으로 보통 내려갈 때 거래량이 증가해야 약간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LG노텍에 대해서는 주가의 하락과 마찬가지로 거래량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뭐 서울 코스닥에 있는 서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조금 LED 부분이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지 않나 보였고요. 삼성전자 저리 강하면 사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도 사실 반등이 좀 할만합니다. 어저께 투자자별 동향에서도 실제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12만 주쯤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워낙 이 기관의 매도세가 무섭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우리 편 기관입니다. 사실 외국인을 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관이 오히려 팔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빠지지 않나 보였고 또 대표적인 뭐 연기금까지도 어저께 33,000 정도 약간 로스커스성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낙폭 사실 삼성전기는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라는 거는 모멘텀 플레이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떤 섹터 플레이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호전기 흐름이 최근에 조금 좋았죠. 오늘도 좀 좋은 모습입니다. 2.6% 상승하면서 27,600원 사실 뭐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 금호전기인데 약간 공격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기관의 단기 콜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업종 살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큰일 났어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현대차가 사실 23만원 상당히 중요한 박스권 하단 라인이었습니다. 2011년도 4월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박스권 라인을 뽑은 23만원인데 사실 어저께 이는 수급에 장사 없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좀 겁나게 빠졌는데 일단 오늘의 반등, 이틀 연속 반등은 조금 의미를 둡니다만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끝나야만이 현대차의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좀 점수를 둘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보다는 실제적으로 23만원 이하에서는 사실 이런 회사는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갑자기 뭐 펑크 날 일도 없는 것이고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 대신 시장 자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대형주 약세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매수, 약간 시분할 매수 하신다면 뭐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예상되는 현대차 실적 발표 전후가 오히려 턴어라운드 주가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실 필요 없고요. 한 23만원 밑에서는 그래도 조금 사볼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둔다 말씀드리겠고 현대차 아무래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도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조금 쉬어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타이어 업종 오랜만에 좀 살펴드리면요.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이제 분할 재상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뭐 타이어 종목들도 사실 그 시장에 보면은 그렇게 강세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한 48,200원, 뭐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13,2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던 모습이고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도 1.06% 하락하면서 18,600원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굴러가는 타이어도 안 가고 완성차 자동차도 안 가고 전체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좀 소외받지 않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없는 섹터 조선주 잠깐 살펴드리면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25만원 이탈 이후에 이제 거의 뭐 상승 모멘텀이 거의 힘들어가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조선사 같은 경우는 유럽 위기가 상당히 한 달 반 정도 거의 이제 디커플링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럽 증시가 반등을 해도 조선주는 안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전에는 유럽에서 경기 부양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등락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뭐냐면은 부양 카드는 내줬는데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문제가 계속적으로 난항을 겪는다는 거죠. 기존에 단순하게 기대감이 이제는 현실화 가능성에서 약간 버벅거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선주에 대해서 역시나 좀 부정적 시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전반적인 약세, 대표적인 그 조선주의 1탑이라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으로 35,000원 이탈했던 것 자체가 그만큼 조선업황 대차가 여타 섹터보다 조금 약하다는 것을 조금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살펴드리겠고요. 화학업종 잠깐 살펴드리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정유회사부터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15만 원까지 조금 내려간 모습입니다. 오늘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2.3% 반등하면서 15만 4천 원 정도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가도 좀 문제입니다. 유가도 이제 실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 유가 좀 오른 건 있었습니다. 터키나 저 시리아 쪽.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시장이라는 게 참 재미나는데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로 또 유가 발목을 잡아버리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정유주 발목을 잡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유회사는 화학업종 중에서 그 어떤 섹터보다도 실적 전망치가 가장 좋은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접근한다면 SK이노베이션 15만 원대 가격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로 봤을 때는 매수 사인이 아닙니다만 실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한다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수 비율은 좀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화학주 중에서 잘 가고 있는 것이 삼성정밀화학이 잘 가고 있죠. 오늘도 실제적으로 뭐 75,500원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정밀화 거의 최근에 뭐 신고가 가능성은 좀 아닙니다만 연내 고가 좀 갱신하려는 2월달 고가를 넘어가고 있는데 삼성정밀화학은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방송에서 드립니다만 이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 보셔도 돼요. 삼성정밀화학은 실제적으로 매출 구성에서 암모니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9% 됩니다. 암모니아가 바로 요소 비료의 성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를 기존에 조비, 경농, 남해학 이렇게 단순한 테마성 종목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대형주 중에도 실제적으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는 바로 삼성정밀화학도 같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삼성정밀화학의 최근 강세는 기관의 매수적인 콜과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섹터 다 나쁜 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잘 가고 있는 종목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 또 하나의 종목 조금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SK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SK케미칼도 화학업종 중에서 가장 업종 섹터 베타를 넘어가는 종목인데 이건 왜 가냐면은 두 가지죠. 바로 바이오 제약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디젤 부분하고 독감 백신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제약주 강세 작자가 SK케미칼의 강세를 좀 이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IT, 운수 장비, 화학업종으로 좀 살펴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화학업종 내에서는 아마 SK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에 조금 계속 관심 가지는 거 나쁘진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홍희진 팀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펴드립니다. 자, 일단은 좀 시작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상승폭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IT 상승폭 확대가 되는데 지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철강, 기계, 그다음에 건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경기 지금 시장 자체는 두 가지로 아니면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지금 경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기 방어 성격 혹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수출 소비주겠죠.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대선 관련 공략주, 그러니까 대선 관련 테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잘 갔던 뭐 중국 관련 소비라든지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지금 테마주 같은 경우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응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섣부른 매수보다는 일단은 매도가 좀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하자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다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종 간단하게 좀 보면요. 지금 대형주는 오늘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있는 거 업종 자체는 그동안에 하락폭이 컸었던 중소형주겠죠. 그러니까 흔들림 있는 잘 갔던 종목이 오늘 흔들리고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이 오히려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제철이라든지 지금 뭐 고리아연이나 그다음에 뭐 포스코 같은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나올 만큼
만큼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충격을 받는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쪽에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철강이나 지금 뭐 기계라든지 건설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 업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서 그들 업황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새 업종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매매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을 것 같고요. 현대차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큰 틀에서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좀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고요.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75,000원이 이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동국제약이나 풍산 같은 종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철강 업종이나 다른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이 여기서 부각이 되면은 급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선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매수는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매도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두산중공 같은 경우나 뭐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와 관련이 돼 있는 종목들은 전략 자체가 똑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굳이 지금 시세나 뭐 기업 가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철강, 기계, 건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던질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인즉 오늘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대형주를 팔 생각 없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강해지 대형주는 거의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철강기계 건설에 대한 전략은 그냥 보유하자. 신규 매수는 좀 더 신중하게 수급이 개선이 되는 걸 확인이 된 다음에 접근하자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이나 뭐 증권, 보험 같은 보험 최근에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오히려 고점을 뚫는 모습이죠. 메리츠화재도 그렇고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험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자. 그러니까 셋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그나마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증권업종 일단은 뭐 좋은 흐름이니까요. 일단은 뭐 증권업종 좀 더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종목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대형주가 가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면 하락폭도 커지겠지만 반대로 급등이 나온다.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정고점을 뚫는다면 충분히 뭐 16,000원 그 이상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권업종도 긍정적으로 보시되 일단은 분할 매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누누이. 그래서 상당히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까 좀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나올 악재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부분도 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KB금융이나 그러니까 KB금융 보시면은 저점 라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경기 민감주,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건설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제가 그동안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미 그러한 부분에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녹아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행 업종 자체는 제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하반 경직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고 최근에 원화 강세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시장보다도 좀 더 빠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은행주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 뭐 신한이라든지 KB나 의류금융 아니면 BS금융주주 같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엔 조금 강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쉬는 모습이죠. 어저께 조금 방어적 성격이 좀 들어왔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이 어저께 15만 원까지 좀 올라가고 뭐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통신사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 항상 통신사의 실적 이야기 나올 때 발목을 잡는 요인은 바로 과징 보조금 관련해서 영업이익 측면 질적인 면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봤을 때는 사실 뭐 통신주는 보통 장이 조정을 받을 때 방어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 자체 조금 약하다 말씀드리겠고요.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 U 플러스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 오늘 통신업종 중에 조금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SK브로드밴드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물론 코스닥 종목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최근에 강세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해드리면요. 오늘은 1.5% 하락하면서 3,860원 정도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9월 접어들어서 실제적으로 한 3,000원 하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의 30% 이상 급등한 흐름 4,1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전체를 봤을 때 외국인 매수 전체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실제적으로 약간 기관 쪽에서 단기적인 매도 세력 차익 실현 요구가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흔들린 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 스탠스는 좀 이어왔다 볼 수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IPTV, 사실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SK 그룹의 유선 통신 사업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IPTV 쪽이나 이쪽에서 어떤 수익성이 조금 가시되지 않느냐 그런 실적적인 이야기도 좀 잠깐 이야기했고, 또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워낙 통신 입장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어떤 강제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한투자 성격으로 SK텔레콤 한 주 사면서 SK 브로드밴드 50주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한투자의 성격으로 SK 브로드밴드에 좀 베팅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최근 SK 브로드밴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게 사실이다 말씀드리겠고,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21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개별주들은 차트 같이 보셔야 되죠. 예, 21선 조정을 잠깐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재반등 가능 여부는 좀 체크해야 됩니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 조금 접어드리면 실제로 중간 첫 번째 조정이 나왔던 대략적으로 23,750원 정도를 중심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이 가격이 지지한다면 오히려 종목은 SK 브로드밴드는 재반등 가능하다. 그게 같이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좀 어떨까 싶은데, 지금은 약간은 차익 욕구 실현이 어떤 조정의 비밀을 제공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이제 재미난 업종 유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유통업종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는 모습이네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CJ그룹과 함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 2% 정도 채고 있는데, 전체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하이마트를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유통시장에서는 사실 롯데의 어떤 점유율을 우리가 누가 뭐라도 좀 뭐 무시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최근에 최근 4일 연속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한 2% 정도의 조정인데, 글쎄요, 갑자기 제가 파동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파동상으로 보면 잠깐 실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 35만원 저항이 조금 왔는데, 전체를 봤을 때는 뭐 투자에 대한 그 피우는 팔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34만원 전후에서 지지한다면 좀 관심가지도 되지 않나 보였고요. 롯데쇼핑의 어떤 상승세는 바로 인수한 하이마트의 상승세도 이끌리겠죠. 하이마트 74,800원까지 올라가면서 0.14% 상승인데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어떤 가파르게 오른데 장사했기 때문에 실제 조금 쉬어가지 않나 보였고요. 최근에 유통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키워드를 뽑으라고 그러면 바로 홈쇼핑 관련주겠죠. GS 홈쇼핑, GS의 관련주 상당히 좋은 움직임인데, 오늘도 GS 홈쇼핑은 3% 급등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 좀 이어간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가장 핫 이슈 음식료업종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네요. 오리온 같은 경우가 2.6% 좀 하락하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욕구 조금 나오는 모습이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최근에 상승세 좀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CJ 제일제당 같은 보다는 오히려 음식료업종에서는 CJ가 가장 큰 주목을 받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CJ 같은 경우가 사실 고평가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뭐 계열사들이 워낙 다 잘 가다는 거죠. 뭐 CJ, CGV, C프레시웨이, 뭐 CJ ENM 관련해서 CJ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CJ 제일제당도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약간 제가 보니까 후발주자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음식료 업종들이 올해 2012년 기준으로 52주 신고가인데 CJ 제일제당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종목 중에서 후발주자로 같지 않나 보겠고요. 조금 주목되는 종목은 음식료 업종에서 농심입니다. 농심은 사실 뭐 라면 국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싸이가 이제 광고를 하죠. 싸이가 광고 안 하는 게 없는데 농심의 그 블랙 신라면 광고도 이제 싸이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심의 상승세 조금 주목된다면서 음식료 업종 조금 쉬는 것 같습니다만은 상승세는 이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또 홍희진 팀장께서 정리해 볼까요? 자, 테마주 오늘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주 하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세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뭐 수익이야 뭐 많이 낼 수 있는 섹터 자체이긴 하지만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이 오늘 엄청나게 하락을 하죠. KG 인시스, 뭐 르네코 다날,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 그러니까 지금 뭐 게임, 뭐 애니판 판 관련주라든지 뭐 전자객체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뭐 대선 관련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컨텐츠허브 같은 경우도 7% 이상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오르는 종목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테마에서는. 제닉 같은 경우도 6% 이상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시장 지금 뭐 중소형주에 집중하라 그래갖고 무작정인 추격 매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매매가 잘 되시는 분들만 그쪽에 좀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도가 200억 가량 이상 지금 코스닥에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대형주에 관심을 아예 안 가셨고 중소형주, 대형도 안 되는데 중소형주에만 매달리셨던 분들은 오늘 엄청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오후 시장에 충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와 같은 투매가 오후장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기관의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막연하게 기대감이나 테마로서 움직여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거나 하락이 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이제 뭐 제약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 유통업종 중에서 급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아무래도 소비 패턴 자체가 이제는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중국 시장이겠죠. 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 보신다면 그동안에 지금 상승해서 소외가 되셨던 분들은 일단 충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충격 어느 정도 조금 오후장이 완화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나서 실적이나 이러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쪽으로 좀 차별화가 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20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내외 변수에 힘입어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일선까지 회복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1940선 회복 및 안착에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1940선 회복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일부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급락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에도 520선까지 초반까지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520선까지 장대 음봉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좀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고 좀 과열권을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전개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7월 25일 이후 일간 최대 낙폭을 어제 기록했고요. 장대 음봉이 이틀 연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당분간 불안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과 같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과열권에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코스닥 시장의 중기적인 변화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 IT 버블 이후 최근과 같이 코스피-I 20일, 60일 수익률 갭이 동시에 과열권에 진입하는 경우는 총 7번이었는데 2011년 7월을 제외한 6번 모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약세 국면을 탈피하고 그리고 추세 반전 시그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등락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520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저점 이후 상승폭 23.6% 되돌림 수준이자 9월 말 단기 등락 과정에서 견고한 지지력을 보여준 지수대가 520포인트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동지수대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동지수대에서 추가적인 하락 압력보다는 반등 시도가 전개될 경우에는 선도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분위기 반전이 뚜렷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도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도 신기술 그리고 소비 패러다임 변화 속에 개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형 터치패널, 스마트러닝, 중국 내수 관련주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또 오늘 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창봉, 홍유진 두 분 전문가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정확한 분석과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도 저희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경 빌딩 4층에 공간 더하기에서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의 강연회 준비되어 있는데요. 향후 장세 전망과 함께 급등이 기대되는 소형주 3선도 공개되는 특별한 자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시부터는 종목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또는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